등산 말고 입산, 노년의 새로운 산 즐기기. 등산을 못하게 됐다고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듣게 될 가장 이상한 말일 겁니다. 등산을 못하게 됐다는 게 왜 좋은 일일까요? 40년간 등산을 한 73세 김영수 씨.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등산은 무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등산을 못한다는 게 죽는 것보다 슬펐어요. 하지만 1년 후 그의 무릎은 더 좋아졌습니다. 체중은 5kg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등산을 포기하니까 산이 더 잘 보였어요. 오늘 당신에게 알려드릴 비밀이 있습니다. 등산보다 더 건강에 좋은 것, 정상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 입산입니다. 산으로 들어가세요. 정상이 아니라 숲속으로. 30분이면 면역력이 50% 증가합니다. 무릎 부담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울증 발생률은 30% 감소합니다.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 등산 고수들도 몰랐던 것, 하지만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 지금부터 30분간 당신의 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산과 입산, 무엇이 다른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등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답하시죠. 정상에 오르는 것, 산을 정복하는 것이라고요.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성취감, 시원한 바람, 멀리 보이는 풍경.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까지 가는 2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숨을 헐떡이며 무릎의 통증을 느끼며 언제 도착하나 생각하며 걷지 않았습니까? 등산은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산은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입산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산속으로 들어가 머무르는 것입니다.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박민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상에 오른 분들보다 천천히 숲길을 걸으신 분들이 건강지표가 더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혈압, 스트레스 호르몬, 면역세포 수치 모든 면에서 입산이 등산보다 우수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등산은 정상이 목표입니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무릎과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성취감 중심입니다. 입산은 과정이 목표입니다. 적절한 운동량입니다. 안정적인 심박수를 유지합니다. 관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치유와 회복 중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등산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산이 당신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라고 초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입산이 노년 건강에 더 좋은 이유. 이제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입산이 노년 건강에 더 좋은 걸까요? 첫 번째, 관절을 지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60% 이상이 무릎 관절염을 겪고 계십니다. 산을 오를 때,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3배에서 4배입니다. 70kg이신 분이라면 한 걸음에 210kg에서 280kg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평지나 완만한 숲길을 걸을 때는 어떨까요? 체중의 1.2배 정도만 부담됩니다. 같은 시간을 걸어도 무릎 부담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말씀입니다. 저는 관절염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산을 오르지 말고 산속을 걸으세요라고요. 평지 걷기와 완만한 숲길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 심장을 보호합니다. 급격한 경사를 오를 때 심박수가 분당 130회에서 150회까지 올라갑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산, 즉 평지 숲길 걷기는 심박수를 분당 90회에서 110회 정도로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정 운동 강도입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개선하는 최적의 범위입니다. 세 번째, 피톤치드와 산림욕의 효과입니다. 피톤치드 들어보셨죠?
나무가 내뿜는 천연 물질입니다. 일본 치바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숲속에서 2시간 머문 후 스트레스 호르몬이 12.4% 감소했습니다. 같은 시간 도심을 걸은 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면역세포 증가입니다. NK세포, 즉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효과가 한 달 이상 지속됩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산을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숲속을 천천히 걸었을 뿐입니다. 입산만으로도, 산속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노년기 우울증, 흔한 문제입니다. 특히 좋아하던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우울감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입산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숲길 산책을 하면 우울증 발생률이 30% 감소합니다. 사회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고립감이 감소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선생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등산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상실감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을 다르게 즐긴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입산을 시작한 어르신들이 등산할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오감을 깨웁니다. 정상을 향해 오를 때는 발밑만 봅니다. 숨이 차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을 때는 다릅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이끼 낀 바위의 촉촉한 질감, 소량과 흙냄새, 새소리와 계곡물 소리, 청량한 공기의 맛. 이 모든 감각이 뇌를 자극합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오감 자극이라는 것 아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입산이 노년 건강에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절 보호, 무릎 부담이 3분의 1입니다. 둘째, 심장 안전, 적정 심박수를 유지합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 NK세포가 50% 증가합니다. 넷째, 우울증 예방, 발생률이 30% 감소합니다. 다섯째, 뇌 활성화, 오감 자극으로 치매를 예방합니다. 등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습니다. 실천 가능한 입산 방법. 자, 이제 실천입니다. 어떻게 입산을 시작할까요? 1단계, 적절한 장소 선택입니다. 다음과 같은 곳을 찾으세요. 국립공원의 완만한 탐방로, 도시숲길이나 둘레길,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계곡 옆 평탄한 산책로입니다. 피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등산로, 바위가 많은 험한 길, 사람이 너무 적어 도움받기 어려운 곳은 피하세요. 전국 추천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우면산 치유의 숲과 북한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양주 산림치유원과 광릉 숲길이 좋습니다. 강원도는 대관령 숲길을 추천합니다. 충청도는 속리산 소량기길이 있습니다. 전라도는 내장산 단풍터널이 아름답습니다. 경상도는 청도 용암산 편백숲이 유명합니다. 제주도는 사려니 숲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단계, 적절한 시간과 빈도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번에 30분 정도, 주 2회에서 3회가 적당합니다. 같은 코스를 반복해서 익숙해지세요. 익숙해지면 한 번에 1시간까지 늘리고 주 3회에서 4회로 늘려보세요. 다양한 코스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가 가장 쾌적합니다. 여름에는 오전 일찍이나 늦은 오후에 더위를 피하세요. 겨울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따뜻할 때가 좋습니다. 3단계, 준비물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한 운동화, 등산화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트레킹 스틱 1개나 2개로 균형을 유지하세요. 물 500ml에서 1리터를 준비하세요. 휴대폰은 완전히 충전해서 가져가세요. 간단한 간식으로 견과류나 과일을 챙기세요. 있으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햇볕 차단용 모자, 선크림, 작은 식물 관찰용 돋보기, 새 도감이나 식물 도감, 작은 수건 등입니다. 4단계 안전수칙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박민수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안전수칙 5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둘째, 무리하지 마세요. 숨이 차거나 피곤하면 바로 쉬세요. 목표는 건강이지 거리가 아닙니다. 셋째, 날씨를 확인하세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미끄러우니 피하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가세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같은 요일, 같은 시간이 좋습니다. 루틴이 되면 지속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즐기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5단계 입산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들입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더하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숲속 명상을 해보세요. 벤치나 바위에 앉아서 5분간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세요. 몇 가지 소리가 들리는지 세어보세요. 나무 관찰도 좋습니다. 한 그루 나무를 정해서 사계절 관찰하세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사진을 찍고 어떻게 변하는지 기록하세요. 맨발 걷기를 시도해보세요. 안전한 흙길에서 신발을 벗고 5분에서 10분 맨발로 걸으세요. 발바닥으로 땅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새를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 소리를 듣고 종류를 구별해보세요. 새 도감을 활용하고 계절마다 다른 새를 만나보세요. 식물 관찰도 추천합니다. 작은 풀꽃에 주목하세요. 돋보기로 자세히 보고 이름을 알아가세요. 숲속 스트레칭도 해보세요. 걷다가 중간중간 멈춰서 나무를 잡고 다리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을 벌려 심호흡하세요.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마음에 드는 장면을 담으세요. 집에 와서 앨범을 만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6단계 혼자가 어렵다면 이렇게 하세요. 혼자 시작하기 어렵거나 외로우시다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국립산림치유원이나 숲체원,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지도 하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비슷한 또래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걷기 동호회도 있습니다.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걸으세요. 세대 간 교류의 시간이 되고 가족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세요. 산림청 산림복지 콜센터는 1670-9889입니다. 지역 보건소 건강증진팀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안내소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입산으로 변화된 삶. 이제 오프닝에서 만났던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40년을 등산했는데 이제 못한다니. 산에 가도 입구만 서성이다 돌아오곤 했죠. 그러다 우연히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그까짓 거 뭐 했는데 한번 따라가 봤죠. 놀라웠어요. 40년간 산을 다녔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바위 틈에 핀 작은 꽃, 나무 껍질에 무늬, 다람쥐가 밤 숨겨놓은 흔적. 정상에 오르느라 정신 없었을 때는 못 봤던 것들이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숲길을 걷습니다. 같은 코스를 반복해서 걷는데 신기하게도 매번 다르게 느껴져요. 사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달라지고 제 기분도 달라지니까요.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체중도 5kg 빠졌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입니다. 이제 등산은 끝났구나라는 상실감에서 이제 산을 제대로 즐길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바뀐 거죠. 등산만이 산을 즐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등산을 포기하니까 산이 더 잘 보였어요. 정상 정복은 젊은이들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산의 품에 안겨서 천천히 깊이 느끼면 됩니다. 그게 나이 들어 얻는 지혜 아닐까요? 박순희 할머니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 평생 산을 다녔어요.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산에 가려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걷기 교실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죠. 우리는 매주 수요일 아침 9시에 만나요. 청계산 자락의 편한 길을 1시간 정도 걷고 마을회관에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요. 이제는 이 시간이 제 일주일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산도 좋지만 함께하는 친구들이 더 좋아요. 혼자였으면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산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산은 치유의 공간입니다. 높이 오르는 것보다 깊이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의 발견입니다. 등산이 어려워졌다고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산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산. 산으로 들어가세요. 정상이 아니라 숲속으로. 성취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당신의 무릎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산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날씨 좋은 날 가까운 숲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깊이 숨 쉬며 그리고 느껴보세요. 아, 이것도 산이구나. 아, 이것이 진짜 산이구나. 등산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입산의 지혜. 당신의 새로운 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산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문의는 산림청 산림복지 콜센터 2670-9889로 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